아내의 비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아내의 두 번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침대 밑에서 아내 것이 아닌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었어요. 결혼 7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의 평소와 다른 행동. 사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내 수정이가 요즘 들어 조금 달라 보이긴 했지만요. 평소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수정이가 갑자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시간씩 화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이 일주일에 4번이나 되더군요. 그리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선물로 준 샤넬 향수는 그대로 있는데 전혀 모르는 브랜드의 향수를 새로 사서 매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언니가 선물해줬어라고 하는데 처제한테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잘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자더군요. 왜 그렇게 휴대폰을 끼고 살아? 물어보니까 요즘 회사에서 급한 일이 많아서 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더라고요.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 목소리 말이에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제 농담에 배꼽을 잡고 웃던 수정이가 요즘엔 휴대폰 보면서 혼자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그런 웃음소리는 저한테는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어요.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편안한 트레이닝복만 입던 수정이가 갑자기 몸에 딱 붙는 원피스, 하이힐까지 신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서라고 하는데 똑같은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리가 있나요? 늦은 귀가 이유 없는 거짓말. 그러더니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6시 반에 들어오던 수정이가 8시, 9시, 심지어는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늦어? 물어보면 매번 다른 핑계였어요. 오늘 야근했어. 동료들과 회식했어. 부장님이 늦게까지 일 시켰어.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회식했다고 하는데 술 냄새는 안 나고 야근했다고 하는데 피곤한 기색은 없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지난달 있었던 일이에요. 수정이가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정이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동창회? 우리 올해 동창회 취소됐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수정이한테 물어봤어요. 동창회 어땠어? 그랬더니 갑자기 취소돼서 친구들이랑 그냥 술 마셨어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친구는 분명히 다른 친구들과도 연락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수정이 씻는 동안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설마 우리 수정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특히 수정이가 전화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전엔 제가 옆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엔 제가 있으면 잠깐만 하고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전화 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응,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침대 밑에서 발견한 낯선 휴대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정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이 휴대폰 소리인 줄 알고 찾아보니 수정이 휴대폰은 화장실에 가져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동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침대 밑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상해서 침대 밑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아이폰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수정이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 산 휴대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수정이가 쓰는 기종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케이스도 수정이 취향과는 전혀 달랐어요. 검은색 가죽 케이스인데 수정이는 항상 밝고 귀여운 케이스만 썼거든요. 휴대폰을 들어올리니 또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 여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정이가 저를 부를 때도 여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바로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 안 받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유유 내일 꼭 만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멈췄어요. 수정이가 곧 나올 것 같아서 황급히 휴대폰을 다시 침대 밑에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수정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저 휴대폰이 뭐지? 왜 침대 밑에 숨겨둔 거지? 여보라고 저장된 사람은 누구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수정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수정이가 맞나? 싶었어요.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비밀번호의 실패, 궁금증 고조. 다음 날 수정이가 출근한 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 밑에서 그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휴대폰을 켜니 잠금 화면이 나왔어요. 6자리 비밀번호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수정이 생일을 입력해봤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엔 제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수정이 부모님 생일까지 다 해봤지만 전부 틀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다른 남자와 관련된 날짜가 아닐까?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휴대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뒷면을 봤는데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MS 2024.03 1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M은 아마 남자 이름의 첫 글자이고 S는 수정이 이름의 첫 글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날짜 3월 15일을 입력해 봤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로 다른 남자와의 기념일이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로 수정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증거들이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한 10분 정도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다시 침대 밑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는데 무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그 휴대폰 생각만 났어요. 0315가 정말 그 남자와 수정이의 기념일일까? 만약 그렇다면 3월 15일에 뭔가 시작된 건가? 온갖 추측만 늘어갔어요. 저녁에 수정이가 들어왔을 때도 평소와 같이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수정이 대답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휴대폰 생각뿐이었어요. 아이 사진 대신 다른 남자의 사진. 다음 날도 수정이가 출근한 후 다시 그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번엔 정말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0315를 입력하고 갤러리부터 들어가 봤어요. 처음 몇 장은 음식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2인용 세트 메뉴, 와인 2잔이 놓인 테이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스크롤을 더 내리다가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수정이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셀카가 나왔거든요. 두 사람이 아주 가깝게 붙어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정이가 그 남자 어깨에 기대고 있고 그 남자는 수정이 머리에 뽀뽀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정이가 그 남자와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침대에 앉아서 찍은 사진, 목욕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수정이 휴대폰 배경화면은 저희 아이 사진인데 이 비밀 휴대폰의 배경화면은 그 남자 사진이더라고요. 혼자서 멋있게 포즈를 취한 사진이요. 마치 연인들이 서로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두는 것처럼요. 사진을 더 보다가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이 3월 20일이더라고요. 비밀번호였던 3월 15일보다 며칠 후였어요.
그러면 3월 15일이 처음 만난 날이고 3월 20일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건가? 계산해보니 벌써 5개월이나 된 관계더라고요. 5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느끼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했던 거겠죠. 사진들을 보면서 수정이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밝고 행복해하는 수정이를 보는 게 너무 아팠어요. 메시지 속 다정한 대화. 사진보다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였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민호라는 이름으로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보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미치겠어 유유. 나도. 빨리 퇴근해서 만나자. 여보가 의심하지는 않지? 아직은 괜찮아. 조심하고 있어. 미안해. 너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나도 너무 행복해. 이런 대화들이 매일매일 오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100개도 넘게 메시지를 주고받더라고요. 제가 수정이랑 주고받는 메시지보다 훨씬 많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언제 여행 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주도 어때? 좋아. 벌써 기대돼. 그때까지 잘 숨기고 있어야겠어. 크리스마스 제주도 여행이라니. 그럼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핑계를 댈 작정이었을까요? 회사 워크숍? 친구들과의 여행?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보가 요즘 이상하게 쳐다봐.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그냥 조심하자. 응, 알겠어. 너무 자주 만나지 말고. 그래도 보고 싶으면 어떻게 유유. 제 얘기를 하면서도 죄책감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스릴 넘치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제 생일날 대화였어요. 그날 수정이가 미안해. 오늘 남편 생일이라 늦을 것 같아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가 괜찮아. 대신 내일 더 오래 만나자라고 답했어요. 제 생일날도 그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내가 생일상까지 차려줘서 고마워했는데 수정이는 빨리 끝내고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네요.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그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수정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다 그 남자와 만나는 날이었던 거네요. 아내에게 직접 묻지만 부인. 메시지까지 다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수정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요즘 회사에 새로 온 사람 있어? 응? 갑자기 왜? 그냥. 너 표정이 요즘 좋아 보여서. 수정이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무슨 소리야?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그 순간 수정이 얼굴이 완전히 굳더라고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요즘 너무 달라져서. 뭐가 달라졌는데? 나 평소랑 똑같은데?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그게 바람 피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좀 예쁘게 꾸미면 안 돼? 수정이가 완전히 발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 수정이라면 이런 질문에 웃으면서 바보야. 내가 언제 바람 피워?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멀어지긴 뭐가 멀어져?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 거지. 그러더니 수정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안기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해? 나 너밖에 없어. 7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에 본 메시지들 때문이었죠. 민호와 주고받은 그 달달한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에도 수정이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 있는 비밀 휴대폰에서 계속 진동 소리가 났어요. 분명히 그 민호라는 남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수정이가 잠든 후에 그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오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라고 수정이가 보냈더라고요. 그러자 민호가 괜찮아. 조금만 더 조심하자. 사랑해라고 답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앞에서는 너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사랑해라고 하다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점점 멀어지는 부부관계. 그 이후로 저희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수정이를 볼 때마다 그 비밀 휴대폰과 민호와의 메시지가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수정이도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점점 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서로 눈치만 보게 됐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어색했어요.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이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수정이는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말을 아끼고 저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들어주기 싫고. 오늘 어떻게 왔어? 물어봐도 그냥 평소처럼이라는 대답뿐이었어요. 누구랑 점심 먹었어? 라고 물어봐도 동료들이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느 동료와 어느 식당에서 뭘 먹었는지까지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옆에서 수정이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살짝살짝 웃는 소리, 타자 치는 소리. 그 모든 게 민호와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어떤 날은 수정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비밀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지금 남편 옆에 누워 있는데 너 생각나서 잠이 안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 바로 옆에 누워서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날이면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는 수정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싶었어요. 7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낮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도 계속 수정이와 민호 생각만 났어요. 지금쯤 만나고 있을까? 호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할 정도로 제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예전엔 수정이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내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수정이는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내지라고만 대답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 왜 요즘 안 웃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까지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 이렇게 지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확실한 증거는 다 있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요. 수정이가 민호와 만나는 날을 알아내기 위해 비밀 휴대폰을 계속 체크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만나기로 하는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금요일 7시에 신촌 카페 뜰에서 만나자. 알겠어, 못 본 지 사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유유. 나도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날은 밤샘 할 수 있지? 응. 회사 야근한다고 했어. 금요일 밤샘이라니. 그럼 토요일 아침에 들어올 작정이었나 봐요. 저한테는 뭐라고 핑계를 댈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는 일찍 퇴근해서 신촌으로 향했어요. 카페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수정이가 나타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선물 봉투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 180cm 정도의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수정이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어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포옹하는 걸 보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말 연인들처럼 다정하게 대화하고 손도 잡고 저와 연애할 때도 저렇게 행복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나니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더라고요.
저도 뒤따라 택시를 탔어요. 앞차를 따라가 주세요라고 하니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택시는 강남 쪽 호텔로 향했어요.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보는데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내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수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급하게 야근하게 됐어.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맥주 한 박스를 다 비우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도 수정이와 그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충격적인 대면의 순간.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수정이가 들어왔어요. 야근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수정이가 힘들었어. 좀 쉬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온 사람이 힘들다니. 참 뻔뻔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비밀 휴대폰을 들고 수정이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수정이 얼굴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 휴대폰이 왜 우리 침대 밑에 있는 거야? 그게, 민호가 누구야? 그 순간 수정이가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바람 피운 게 아니야. 민호는 우리 아이야. 뭐라고? 7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었어. 그때 임신했는데 너랑 결혼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그 아이를 입양 보냈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수정이는 계속 울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20살이 됐어. 그래서 연락이 왔어. 자기 엄마를 찾고 싶다고. 만나달라고. 그럼 호텔은? 이 다정한 메시지들은? 그건. 수정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진실은 따로 있었어요. 좋아. 그럼 민호한테 전화해봐. 지금 당장. 제가 그 비밀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린 아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호 씨죠? 저는 수정이 남편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안녕하세요. 라고 어색하게 인사하더라고요. 혹시 수정이와 어떤 관계신가요? 저희는 그때 수정이가 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호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입니다. 29살. 수정이보다 3살이나 어린 남자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7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수정이와 만나셨어요? 올해 3월부터. 결국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수정이는 끝까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정이를 봤어요. 수정이는 계속 울고만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 거짓말해. 민호가 29살이라는데? 정말 미안해. 사랑해서 그랬어. 정말 사랑해서. 날 사랑해서? 아니면 민호를 사랑해서? 둘 다. 아니야, 너도 사랑하고 민호도.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5개월 동안 저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왔던 수정이.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수정이. 이혼하자.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정이가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부짖었어요. 안 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만날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7년간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 후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수정이는 계속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따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지금은 혼자서 아이와 살고 있어요. 수정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와요. 그럴 때마다 예전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민호라는 남자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침대 밑에서 발견한 그 휴대폰 한 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픈 진실이라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1년 후.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수정이와 민호의 다정한 셀카, 그들이 주고받은 달달한 메시지들, 호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아빠, 엄마는 언제 다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다른 곳에 살게 됐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라고 설명해도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가 없고, 심지어 아이와 놀아줄 때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일이 떠올랐어요.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수정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커졌죠.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8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정이한테서 긴 편지가 왔어요.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민호와도 완전히 끝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와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편지를 읽으면서도 또 거짓말인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먼저 들더라고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까지 의심하게 되다니.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편지의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와의 면회만은 계속 허락했어요. 아무리 수정이가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아이에게는 엄마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수정이를 보면 예전처럼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어둡더라고요. 아이는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엔 엄마를 찾으면서 울곤 했는데 몇 달 지나니 아빠랑 둘이 사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먼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적응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0개월쯤 지났을 때는 제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아이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축구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다 보니 캠핑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와 함께 캠핑을 가는데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이도 캠핑을 좋아해서 아빠, 이번 주말에도 캠핑 가요. 라고 조르곤 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책임감도 더 커졌고 인내심도 늘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 생각은 없어? 라고 물어봐요. 솔직히 아직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고 저 자신을 더 돌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수정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와요. 예전처럼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수정이가 정말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라고 했어요. 그 비밀 휴대폰은 벌써 처분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 때 증거로 사용한 후에 버렸거든요. 그런데 가끔 꿈에 그 휴대폰이 나와요. 침대 밑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꿈. 깨고 나면 식은땀이 흘러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악몽을 꾸는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대신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을 더 많이 꿔요. 캠핑장에서 아이와 함께 별을 보는 꿈,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서 제가 박수를 쳐주는 꿈. 그런 꿈들을 꿀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아요. 직장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예전에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야근을 피했는데 이제는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해요. 그래서 업무 효율도 훨씬 좋아졌어요.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특별히 동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즘 더 밝아 보인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진짜 행복인 것 같거든요. 아이도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저를 많이 도와줘요. 아빠, 내가 설거지 할게요. 아빠, 내가 빨래 널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기특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 이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전에는 엄마만 찾았는데 이제는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내년에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둘이서 태국이나 일본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도 와 정말요? 비행기 탈 거예요? 라고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그날 침대 밑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학교 행사에 갈 때, 다른 가족들을 볼 때. 그럴 때는 여전히 외롭고 서글퍼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1년 전 그 사건으로 저는 많은 걸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고 완전한 가정을 잃었고 순진했던 마음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도 얻었어요. 진정한 용기를, 독립심을, 그리고 아이와의 더 깊은 유대감을 얻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진짜 행복이에요. 거짓말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안정돼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도 의심해야 할 것도 없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보는 미래가 기대돼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밀 휴대폰을 발견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해준 그 휴대폰에게 지금은 고마운 마음까지 들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아픈 진실이라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아이들은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하게 자라날 거예요. 저와 제 아이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침대 밑 그 작은 휴대폰 하나가 바꾼 제 인생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